일본 전역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국경일 기념식 연단 위에서 한 여교사가 정부가 미리 준비해준 원고를 망설임 없이 찢어버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든 덕분인데요. 그녀는 단 7분 만에 일본이 수십 년간 은폐해온 역사적 진실을 폭로했고 현장에 있던 교육청 관계자들의 얼굴은 어느새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진 진실을 거두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여교사가 무슨 폭탄 발언을 했던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운명을 뒤흔든 순간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시만 오토리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코마 나남이라고 합니다. 2023년 4월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아침 교육부의 새 교과서 한 권이 제 책상 위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평온하던 제 일상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무실은 분주함 그 자체였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분초를 다투어 수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복사기에서는 시험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늘 그렇듯 차분히 교과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던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다케시마였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문구가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실려 있었고 지도 위에는 굵은 글씨로 시만의 현이란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코마 선생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교무실 문틈으로 스며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야마모토 교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이 독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올해부터 영토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다케시마 문제는 꼭 확실히 전달해 주셔야 해요. 이코마 선생님이 역사를 담당하시니 더욱 중요하겠죠? 그 말투에는 명백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충실히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며 답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오토리 고등학교는 시만 시내에 자리 잡은 평범한 공립교입니다. 학생 수는 대략 1000명 정도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늑한 규모죠. 저는 지난 8년간 이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며 별다른 소란 없이 평온한 교직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교단에 남은 이유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교사로서의 보람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께선 시내 외곽의 고즈넉한 동네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80세임에도 틈만 나면 책을 펼치시는 독서광이셨습니다. 과거 교사로 일하신 경험 덕분인지 근현대사에 해박하셨죠.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새 학기라 분주하네요. 교육부에서 배부한 새 교과서를 검토 중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습니다. 그 교과서에 다케시마 이야기는 어떻게 나와 있니? 네, 이번엔 내용이 더 단호해졌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잠시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독도는 본래 일본 땅이 아니었단다.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슬쩍 편입된 거지. 그 말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할머니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다고. 그 의문이 제 교사 인생을 뒤흔들 첫 징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 8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타쿠야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할머니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혹여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의문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 저는 숨가쁘게 출근길을 걸었습니다. 학교 도서실 창밖에는 잔뜩 흐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고, 내부는 적막에 잠겨 있었죠. 그날은 다케시마 단원 수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교육위원회 서버에 접속했는데, 우연히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근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공개 자료가 아닌 내부용 폴더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섬뜩했죠. 호기심에 문서를 열어보니 첫 장부터 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1. 1696년 안용복 사건 때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한 기록. 2.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공식 결론 내린 문서. 3.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 편입이 한국 침략의 시작이라는 분석. 4.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한국이 실질 관리해왔다는 사실. 이 모든 내용이 교과서와 완전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응시했죠. 어쩌면 내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가르친 건 아닐까? 혼란과 죄책감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도서실 문이 살포시 열리더니 야마모토 교감 선생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를 만큼 은밀했죠. 저는 급히 화면을 끄고 다른 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코마 선생님, 열심히 자료를 살피고 계시네요. 교감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교사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밤새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고 저는 충동적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전화드려서. 무슨 일이냐, 나나미. 학교에서 본 다케시마 보고서가 너무 궁금해요.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목소리에 반짝이던 설렘이 전해져 왔습니다. 좋구나. 내가 올 때까지 준비해둘게. 내일 와서 함께 보자꾸나. 다음 날 오후 수업을 마치자마자 비에 젖은 도로를 달려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책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수십 년간 모은 문서와 스크랩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나나미. 할머니는 다정히 녹차 잔을 내미셨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내가 교사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왔단다. 1960년대부터 근현대사 기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스크랩북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씩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할머니 댁에서 마주한 자료들은 평범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숨겨진 진실의 보고였죠. 첫 번째 스크랩북을 펼치니 에도 시대 사본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696년 안용복 사건 당시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또렷이 남아있었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기자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최고 권위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명시한 결정문이었어요. 이어서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 편입 과정을 상세히 보도한 당시 신문 기사와 학술 연구 자료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문서마다 직접 남기신 손글씨 메모와 형광펜 표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란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그럼 왜 우리 교과서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만 쓰여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눈빛을 더욱 단호히 빛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과거사를 감추려 한 것이란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1945년 이후 자료 뭉치도 꺼내주셨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이 독도를 실질 관리해온 기록, 이승만 라인 선포와 독도, 경비대 활동 일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독도를 독도로 표기하기 시작한 미국 국립지리원 문서까지 빼곡했죠. 우리 정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란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이 저는 믿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건넨 연구 노트를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을 지나며 매일 보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매일 지나던 길인데 그날은 뭐가 달라 보였죠.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선생님들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고 저도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교무실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야마모토 교감 선생님께서 제 책상 앞에 차분히 서 계셨던 순간 제 심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이코마 선생님, 다케시마 단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견해나 의문점이 있으신가요? 표면상 부드러우셨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제 속내를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교과서 지침대로 충실히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양심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했지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잠시 머무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곧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학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2일마다 열리는 이 정치적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은밀한 지시는 마치 저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실 앞 칠판에 다케시마 문제라고 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학년 3반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교과서 12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케시마 문제를 배워보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부당 점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죄어왔지만 목소리는 되도록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와타나베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고 제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주신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붙여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에도 시대 기록에는 독도가 조선 땅으로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와타나베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데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침착히 마무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료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한 거예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나눠보죠. 종이 울리자 저는 떨리는 다리로 교실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전했다는 안도감이 스쳤지만 곧 찾아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걷던 제 앞에 야마모토 교감 선생님이 다시 서 계셨습니다. 이코마 선생님, 잠시 교감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교감실 문이 닫히자마자 선생님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수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교육부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과서 내용만 정확히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을 나서던 순간 복도 조명 아래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교실 벽에 걸린 일장기마저 저를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수능 대비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짊어져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안고 저는 또다시 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할머니는 제 마음속 파동을 단번에 알아채신 듯 하셨어요. 나남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 학교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이 마치 제 움직임을 감시하듯 계속 저를 압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잔잔히 차를 우려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겪는 이 갈등은 많은 선생님이 떠안는 짐이란다. 정부의 지침이 어떻든 역사적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교사로서 어떤 길을 택할지는 온전히 내 몫이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마음 한구석이 평생 무거울 거야. 그 말씀은 제 안에 작은 불씨를 지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순간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가만히 있으면 양심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할머니, 저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직장을 잃을까 너무 두려워요. 심지어 타쿠야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교사가 될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해야 한단다. 진실을 쫓는 길이 쉽진 않지만 그 길은 분명 의미 있는 길이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타쿠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 응, 할머니 댁에 잠깐 들렀어.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저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케시마 수업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려 애썼지만 교과서만 의조리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어요. 매일 밤마다 교감 선생님의 눈빛과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중순의 어느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야마모토 교감 선생님이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이코마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학교 대표로 연설 부탁드리고 싶어요. 승진 기회도 곧 다가오니 꼭 준비해 주십시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월 22일,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그 무대에서 저는 다시금 한국이 잘못 점거하고 있다는 연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교감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원고 초안은 일주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교감실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제안은 분명 저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덫이었죠. 거부하면 커다란 불이익이 따를 것이고 따르자니 제 양심은 부서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로에서 저는 진짜 제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교실 문을 나서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현관을 열자 할머니께서 이미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리신 듯이 다정히 맞아주셨습니다. 나나미, 무슨 일 있니? 교감 선생님께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연설자로 저를 지목하셨어요.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라는데 진실을 말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차를 우려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식 자리에서 진실을 꺼낸다면 분명 큰 소용돌이가 칠 거란다. 그렇지만 교사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지는 온전히 내 선택이란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묵직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으셨지만 눈빛만으로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응원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깊이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타쿠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전화를 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차가운 2월 밤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가능성을 저울질했죠. 집에 돌아오니 타쿠야는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간단히 밥을 차린 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뭐야? 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연설하게 됐어. 그런데 진실을 말하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제야 타쿠야가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진실인데? 교사로서 거짓말을 하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요. 타쿠야는 한숨을 쉬며 TV를 끈 뒤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나미, 내 뜻은 알겠지만 우리 생활이 흔들리는 건 견디기 힘들어.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제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남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 올곧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창밖 어둠 속 불빛을 바라볼 때면 제 결심의 무게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승인된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는 내내 다케시마는 역사적 지리 적법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라는 문장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죠. 결국 초안을 교감 선생님께 보냈고 그분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장 잘 봤습니다. 이대로 발표하시면 학교에도 선생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감 선생님의 칭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에서는 굳은 결의가 꿈틀거렸습니다. 교무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환한 얼굴을 지켜볼 때마다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게 제 역할이 아니던가. 학생들은 제가 전하는 말이 곧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왜곡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건 교사로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는 일임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가 주신 고문서와 스크랩북을 펼쳐보며 에도 시대 안용복 기록, 태정관 지령, 러일 전쟁 당시 신문 기사 등 사실을 다시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속으로 새로운 연설문을 완성하기 시작했어요. 행사 전날 밤 승인된 원고와 새로 쓴 원고가 나란히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창밖 별빛 아래서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게 선생님의 의무다. 저는 연필을 들고 연설문을 전면 개작했습니다. 도입부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중반부부터 과감히 바꿔치기 했죠. 에도 막부의 울릉도독도 인정,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 1905년 편입 비밀 등을 담아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모든 근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주머니에 넣고 깊이 숨을 들이쉬자 마치 어깨 위에 얹힌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간 듯 했습니다. 2월 22일 아침, 저는 시마네 현청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수많은 기자와 시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감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학교 명예가 달린 자리입니다. 원고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대기실에서 땀에 젖은 손으로 2가지 원고 사이를 망설였지만 결국 진짜 원고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수백 개의 시선과 플래시가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리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이코마 나나미입니다. 승인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지만 곧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객석의 표정과 교감 선생님의 기대 어린 눈빛, 그리고 제 양심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그때 영롱한 별빛처럼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면 후회가 남는다. 입술을 깨물고 숨을 크게 내쉬자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청중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승인된 원고 대신 다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입을 틀어막았고 뒤섞인 웅성거리가 파도처럼 일렁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에도 시대 안용복 사건 기록에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명시했고 1905년 편입은 침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순간 몇몇 청중은 분노에 차 비난을 쏟아냈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놀라움과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야마모토 교감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진 채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코마 선생님, 그만두십시오. 나라와 현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굳건히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독도를 실질 관리해왔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정보는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곧이어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이 빗발쳤지만 저는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내부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죠. 행사를 마친 후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국가 반역자라는 비난과 용감한 진실 추구자라는 지지가 뒤섞여 타임라인을 점령했죠. 차를 몰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영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집에 돌아오자마자 타쿠야가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뉴스에 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양심상 후회는 없어. 교사로서 진실을 말하는 건 제 의무였으니까요. 잠시 후 울리는 전화 너머로 들려온 할머니 음성은 떨리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했다, 나나미. 지금은 힘들겠지만 역사는 진실을 기억할 거란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여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묵직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여러분은 혹시 일본이 독도 외에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또 한 걸음 더 진실에 다가갈 용기를 얻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